안녕하세요. 강정입니다. 챗 GPT가 2022년에 세상에 소개되고 나서 매일매일 AI에 대한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하는 입장에서 AI는 매우 똑똑한 비서이긴 하지만 동시에 연구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현재 저널들을 살펴보면 AI를 이용해서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연구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논문을 작성할 경우에 어떤 부분에 AI를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공대에 계시는 한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최근에 어떤 저널에 제출하면서 논문 작성 시에 챗 GPT를 일부 사용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데스크 리젝션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저널에서 AI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공감대와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AI는 인간의 두뇌 활동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AI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들을 끌어와 새롭게 조합하면서 인간이 가진 기억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연구에 있어서 창의적인 생각이란 기억의 파편으로 만들어지는 획기적인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생각들이 다른 두뇌와 소통하면서 빌드업한다면 혁신적인 결과물에 이를 수 있다고 믿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생각할 때 그것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은 당장은 어렵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의 머리에서 자유롭게 해결책이 도출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 저자들과 협업하여 논문을 쓰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들이 공허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구심점을 향하여 수렴해야 합니다. 그래서 Divergent Thinking보다 Convergent Thinking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책을 볼 수 있었고 고급 정보에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책들과 논문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서 도무지 어떤 정보가 가치 있는 정보인지 알기에 어려운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AI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정보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이라는 책에 따르면요. 1988년도에 프랑스의 한 과학자가 물 분자는 기억 능력이 있다라는 주제로 실험을 통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논문은 당시 과학계에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당 연구를 반박하기 위해서 과학자 2명이 그의 실험실에 찾아가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험을 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어 물 분자는 기억 능력이 없다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자신이 믿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진실은 없다라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2021년도에 찍어둔 기술의 발전으로 논문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에 대한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술의 발전으로 논문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아마도 연구하는 방법 및 논문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사과정 중에 교수님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 연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마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 최종 단계인 디서테이션 과정을 보면 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단계를 박사 학생이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포절 디펜스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이론에 대한 독창성 및 기존 연구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해당 이론을 증명할지에 대한 개념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단계인 파이널 디펜스로 넘어가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통계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디서테이션 프로포절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매우 두근거리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입니다. 열심히 이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념적인 주장을 오랜 시간 걸쳐서 기술했는데 만약 데이터 분석 결과가 서포티브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연구자의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고 논문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미 프로포절 디펜스에서 제시한 가설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해당 가설이 액셉트 되든 혹은 리젝트 되든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연구 방법 및 결과에 대한 기술 이후 디스커션 세션에서 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연구자가 주장한 가설이 참으로 판명되면 그것이 해당 분야에 미치는 기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술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가설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이유에 대해 연구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기술하던지 혹은 기존의 주장과 대치되는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향후 연구 기회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 물론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논문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연구자로서 성장함에 있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박사 학위를 마친 이후에 논문을 쓰는 과정은 디서테이션 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연구자는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이전에 대략적인 컨셉추얼 모델과 가설을 미리 정해보고 데이터 분석 결과가 이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이후에 논문 작업에 들어갑니다. 최근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논문 쓰는 방법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전통적인 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빅데이터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패턴의 결과값들을 연구자가 미리 살펴보고 이를 해석하면서 귀납적으로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연구 방법론으로는 미처 분석할 수 없었던 다양한 넌리니어 및 멀티레이어 패턴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변수명만 지정해 주면 유의미한 패턴이 도출될 때까지 데이터를 계속 돌려서 연구자에게 쓸만한 결과값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연구자의 이론 및 가설에 맞게 해당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정석이지만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데이터를 돌려 유의미한 상관관계 및 패턴을 발견한 이후에 연구자가 해당 결과값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에 따른 이론을 만들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드리븐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미리 돌려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은 다음 방법론을 기술하고 이에 따라서 이론을 만들고 가설을 제안한다면 박사과정을 통해 수련한 전통적 연구 방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논문들이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기술의 대중화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해당 기술을 적용한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연구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혹은 연구자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